ドが横倒しになっています。科学者たちの想定を大きく超えるものでした。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일본 서남부 지역인 규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본에서 5년째 거주 중인 40대 미국인이라 밝힌 한 남성은 일본에 사는 동안 여러 번 지진을 경험했지만 이번 같은 피해는 처음이라며 생생한 현황을 전했는데요. 멀쩡하던 집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뽑혔으며 고속열차 신칸센은 물론 비행기 운행마저 중지돼 다른 나라로 대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탄했죠. 심지어 전기마저 들어오지 않아 왜 그런가 싶어 밖에 나가보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봇대가 부러져 철근 뼈대가 드러난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전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언론에서 감추려 쉬쉬하고 있는 무능력한 일본 정부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규슈에서는 사망 4명, 행방불명 1명, 부상 94명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데다 규슈 북동부를 지난 태풍 산산이 시코쿠 지역으로 향하면서 일본 열도를 전부 훑고 지나갈 거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도시로 대피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려 분노를 사고 있는 건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규슈뿐만 아니라 일본 내 장거리 교통수단은 이미 마비된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쿄와 나고야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노선과 규슈 지역은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비바람의 영향으로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태죠. 또한 국내선은 하루 만에 600편 이상이 결항됐으며 국제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교통수단만 중지된 게 아닙니다. 피해 지역의 공장은 물론이고 마트와 백화점 등도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 품절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게시글을 올린 미국인은 규슈 지역의 피해는 이미 3주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기에 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진은 물론이고 태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처만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기상청은 8월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을 계기로 난카이 대지진 경보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난카이 지역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부터 규슈 남단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과 맞닿아 있는 약 800km의 해저 협곡 지역을 이릅니다. 이번 태풍 산산 피해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죠. 당시 지진 규모는 7.1에 그쳤지만 만약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후로 3주간 추가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역으로 태풍이 상륙하면서 규슈 주민들이 아군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해당 미국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 마트에도 물품이 동나 물과 쌀을 구하지 못했다는 지인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방송을 확인해보면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뿐이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국가인데도 제대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주민 23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제대로 된 대피소도 지원 물품도 없었기 때문이죠. 해당 미국인은 그동안 일본에서 살면서 지진과 태풍에 둔감해졌는데 이번 태풍을 계기로 적어도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이나 싱가폴 등 다른 국가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심경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태풍 상륙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한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여름 휴가를 왔다가 혼비백산에 비행기를 타고 되돌아가는 일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우 이륙한 비행기가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상도 트위터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돌아갈 곳이라도 있는 외국인은 다행입니다. 다른 나라로 쉽사리 떠날 수도 없는 일본인들은 눈물을 삼키며 이런 자연재해를 평생 견뎌야만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 내 분위기가 매우 흉흉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태풍 산산의 이동 속도가 느린 데다 일본 열도의 모양 그대로 훑고 지나가며 종단 중이기에 일본 전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능력한 일본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일본 내 우익 세력은 애꿎은 한국을 원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타 지역으로 대피했다는 일본인의 트윗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대지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태풍 소식을 듣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오사카에 있는 친정집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로 태풍이 올 거라는 소식에 좌절할 수밖에 없네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함이 느껴지는 해당 글에 달린 몇몇 댓글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일본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위로를 전하는데 몇몇 이들이 왜 일본만 태풍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우리가 다 막아준 덕분에 한국은 태풍에서 무사한 게 억울할 정도라는 어이없는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마치 피해자들이 한국을 미워하길 바라는 듯한 내용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태풍은 일본 열도를 유린할 생각인 것 같네요. 열도 모양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태풍을 누가 원격 조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라는 트윗에는 태풍 산산이 한국으로 이동하길 빌어봅니다라는 못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는 댓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비록 일본 우익 일부에 지나치지 않겠지만 뜬금없이 한국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덮칠 때마다 일본 우익들이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 고베 대지진 당시 한국인이 상점을 약탈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현장 역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만 6천 명이 지진으로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린 참상에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을 도왔는데요. 그 적극성에 일본인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인도적 지원금은 물론이고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1천억이 넘는 성금을 일본으로 보냈죠. 심지어 한국 정부는 구조대 수백 명까지 급파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웃나라를 따뜻하게 보듬어준 한국이지만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왔죠. 심지어 한국이 일본을 도와준 시기에 혐한 세력이 가장 활개를 쳤다는 부분도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다 보니 최근 일본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우익들의 혐한 활동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자연재해가 일본을 덮칠 때마다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태풍 산사는 규슈에서 시코쿠 그리고 오사카와 도쿄를 가로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탓에 향후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태풍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